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이 공주시 공동체 경제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배성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 파트로 진행되면서 각 파트당 15분 정도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인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이 왜 추진되어졌는가 하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농촌의 현실이 혹은 농업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죠. 농업이 어렵다, 어렵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의 정도가 분명히 객관적인 지표로 살펴보면은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영농 규모가 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영세하고 또한 농업의 어떠한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빈약한 형편입니다. 또한 농가의 어떤 경영 수익 구조를 보면은 매년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이제 경영비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득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한 농업이 국가 총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하나의 그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그 기여율이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제 농업이 지속시킬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비관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시장의 개방 압력도 심하고 우리가 기후 변동에 의해 가지고서 각종 이제 가축 질병 그리고 이제 기상재해 이런 것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농업 생산에 혹은 농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농업의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우리 경제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농업이 위축되는 것이죠. 또한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농촌은 고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도시 근로자에 비해서 농가 소득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다 보니 하나의 그 농촌의 특히 젊은 사람들이 머물어서 하나의 그 정착을 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 국민들은 하나의 그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면서도 하나의 그 농정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농업의 현실이 앞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러한 인식들은 하나의 그 우리 지방 소멸론 혹은 이제 그 여러 취약한 인프라, 그 농촌 지역을 하나의 삶의 터전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그 도시를 위한 유보 지역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많은 농촌 개발 사업을 매년 엄청난 국고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농촌개발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한 1조 한 2, 3천억 되는 거로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예산은 한 7, 8천억, 거기에 이제 다른 부처의 농림부 국가 예산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추진되어졌던 농촌 개발 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이제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두가 되는데 그 대두되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농촌 개발 사업에 투입됐던 사업 자체가 깨진 독에 물 붓기식이다. 예산 자체가 제대로 농민들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헛돈을 썼다 하는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지적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이 추진이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업 개발 정책이 하나의 그 우리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주로 이제 시설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오히려 농촌 주민들의 하나의 그 짐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동안에 투자되었던 여러 가지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농촌 시너지 플러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 그리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러한 자원들을 갖다가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농업 자원들이 활력화를 가져오는 사업이 바로 농촌 시너지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농촌 시너지 플러스 사업은 농촌의 활력을 가져올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 하드웨어에 제대로 하나의 운영하고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돌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신뢰 플러스 사업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 주체를 갖다가 이제 육성하는 일, 그리고 사업의 내용 자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지역의 자원, 특히 이제 농촌에 있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자원들을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이들의 아이디어, 핵심 주체의 아이디어들이 하나의 지역의 사업을 갖다가 추동해 나가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농촌 시너지 플러스 사업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농촌 개발 사업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지만 이 사업은 지역 내 농촌 주민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이제 청년이라든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지역 내의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은 이러한 단발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과 연결을 시켜줘서 하나의 농촌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 이제 도농의 이제 통합적인 발전을 갖다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농촌 시너지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농촌 시너지 플러스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의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 핵심 거점 지역으로 하나의 100개소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표가. 그래서 이제 거점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군 단위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사업은 19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도까지 내년까지 100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이고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0개소를 선발하는데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하는 기간은 20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확정이 되어졌고 21년도부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선정되는 그 거점 지역 역시도 이미 선발이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2001년도에 선발이 되죠. 그래서 총 100개 거점 지역에 대한 선정이 완료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공주시가 비교적 이제 뭐 후반부지만 하나의 어려운 경쟁을 뚫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졌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의 주요한 추진 과제는 이제 추진 주체, 역량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역량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액션 그룹이다. 특히 지역 액션과 로컬 액션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지역 내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육성하는 사업이고 육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육성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예산적인 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컨설팅, 예산 지원,
더 나가서 이제 사후에 이 사람들의 이제 마케팅 그리고 향후 이제 더 큰 사업으로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본 사업의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이제 추진 주체를 양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이거 현장 활동가 여러 액션 그룹들을 발굴하고 이 사람들이 보다 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을 갖다가 양성을 시켜서 액션 그룹과 현장 활동가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밀착형 우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신한인력 플러스 사업의 추진 주체 육성 과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활동가를 갖다가 우리 흔히 이제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육성을 한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코디네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의적 사업을 발굴하는데 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명칭이 이제 공주시는 이제 공주시 공동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동체 활성화 그러면 공동체 경제 그러면 사회적 경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농업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특히 농업 농촌의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창의적 사업을 발굴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도시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농촌의 자원, 농촌의 특징을 갖다 살려가지고 우리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우리 창의적인 사업이 있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중요 목표는 결국에는 우리 농촌이 활력화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곳에 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갖다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하나의 취업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이러한 이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비교적 이제 우리 농림부 사업 중에서 그동안에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었지만 이 사업은 대단히 획기적인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사업,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 그리고 직접적인 창업 지원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사업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꾸준히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주시에 걸맞는 하나의 그 사업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잠시 뒤에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